여러분, 혹시 무명 시절 짐 캐리가 스스로에게 1,0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돈 한 푼 없던 시절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확히 3년 후 그는 정말로 1,0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인들이 어떻게 끌어당김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5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끌어당김 법칙의 실제 사례들이거든요. 양자 물리학자들도 인정하는 의식과 현실의 상호작용, 뇌과학으로 설명되는 망상활성계의 원리, 심리학의 자기실현 예언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케이스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백만장자와 세계적인 스타들이 사용했던 검증된 방법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에 더 강력한 비법들을 공유할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짐 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성공한 짐 캐리가 아니라 절망의 밑바닥에서 헤매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 23세 짐 캐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퍼시 캐리는 회계사였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가족 전체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어머니는 만성질환으로 아팠고 짐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밤에는 토론토의 작은 코미디 클럽에서 공연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죠. 관객들은 그의 개그에 웃어주지 않았고 클럽 사장은 그에게 코미디언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짐 캐리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는 대신 그는 매일 밤 할리우드 힐스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그는 혼자만의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할리우드 최고의 코미디 배우가 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화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막연하게 상상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짐 캐리는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수표책을 꺼내더니 스스로에게 1,0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줬습니다. 수표에는 정확한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월세도 못 내는 가난한 무명 코미디언이 자신에게 1,0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주다니. 하지만 짐 캐리는 그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며 매일매일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 수표를 보면서 그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졌고 심지어 코미디 스타일까지 달라졌습니다. 마치 이미 1,000만 달러를 받는 배우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미디 공연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졌고 작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점점 더 큰 무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1994년 그에게 인생을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영화 덤 앤 더머의 주연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출연료였습니다. 정확히 1,000만 달러였거든요. 그것도 그가 수표에 적어놓은 바로 그 날짜, 1995년 추수감사절 시즌에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긴 법칙의 완벽한 사례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짐 캐리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1,000만 달러 수표를 보고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면서 그의 뇌파는 실제로 변화했어요. 세타파와 알파파가 증가하면서 창의성과 직관이 극대화됐고 뇌의 망상활성계가 활성화되어 성공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회들을 포착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심리학의 자기실현 예언 이론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실제로 성공을 위한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더 나은 코미디를 위해 연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오디션에 첨가하고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짐 캐리가 단순히 꿈만 꾼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행동했어요. 할리우드 힐스에 올라가는 것도 행동이었고 수표를 쓰는 것도 행동이었고 그 수표를 매일 보는 것도 행동이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 거죠. 짐 캐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1,000만 달러를 받은 배우였어. 단지 세상이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도 해보세요.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매일 보세요. 중요한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목표를 위한 작은 행동을 하나씩 해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 번째 주인공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오프라는 미혼모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그 할머니조차 극도로 가난해서 오프라는 감자포대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녀야 했어요. 학교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놀렸고 오프라는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9살 때부터 시작된 성폭행이었어요. 사촌과 삼촌, 가족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당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14살에는 임신까지 했지만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오프라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혐오하게 되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했고 자신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녀에게 일기를 써보라고 권한 거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일기가 아니라 매일 감사한 일들만 적는 특별한 일기였습니다. 처음에 오프라는 반발했어요. 내가 뭘 감사해? 내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설득했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5가지씩만 써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감사일기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찾다 보니 그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안 좋은 일들만 보였는데 점점 좋은 일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버스에서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신 것, 도서관에서 친절한 사서분이 책을 추천해 주신 것, 비가 와서 시원해진 것,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달 정도 지나니까 실제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먼저 오프라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항상 우울하고 화나있던 표정이었는데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죠. 사람들도 그런 그녀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성적도 좋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집중도 더 잘 되었고 선생님들도 오프라를 더 예뻐해 주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오프라의 감사일기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가 나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꿈을 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학에서는 장학금을 받았고 방송국에서 인턴 기회도 얻었어요. 그리고 22살에 지역 방송국의 뉴스 앵커가 되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카고의 한 토크쇼에서 진행자로 일하게 된 오프라는 매일 아침 방송 전에 감사 명상을 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 진심이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오프라의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얻었거든요. 시청률이 급상승했고 결국 전국 방송으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만의 프로그램, 오프라 윈프리 쇼가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5년간 방송되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가 되었어요. 오프라는 방송에서도 항상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감사일기 쓰기를 권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오프라는 억만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과학적으로 왜 감사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면역력까지 높여줘요. 또한 감사는 우리의 주의 집중을 바꿉니다. 평소에는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들에 집중하다가 감사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좋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우리의 행동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긍정적이 되고 더 적극적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해져요. 당연히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죠. 양자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사라는 감정은 매우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져요.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하는 법칙에 따라 높은 진동의 감사 에너지는 높은 진동의 좋은 경험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오프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끌어당김의 가장 빠른 방법이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보내준다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 윌 스미스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비결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로 자기 확언의 힘입니다. 윌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평범한 중산층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윌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윌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윌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친구들은 그런 글을 이상하게 봤어요. 뭔가 허풍쟁이 같다고, 현실 감각이 없다고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는 자기 확언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래퍼가 될 거야. 나는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거야. 나는 홀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더욱 황당해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평범한 흑인 청소년이 헐리우드 스타가 되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윌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스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걸음걸이가 자신감 있게 바뀌었고 말투도 당당해졌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미래의 성공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죠.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DJ 재지, 제프 앤더, 프레시 프린스라는 힙합 듀오를 결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윌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래미상을 받을 거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첫 번째 앨범이 데이트를 쳤습니다. 특히 페어런츠 저스트 돈트 언더스탠드라는 곡은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윌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꿈을 향해 자기 확언을 계속했어요. 나는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 나는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될 거야. 그러던 중 정말로 텔레비전 제작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벨레어의 프레시 프린스라는 시트콤의 주인공 제안이었어요. 윌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시트콤이 대성공을 거두자 윌은 또 다른 확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거야. 나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스타가 될 거야. 그리고 정말로 배드보이즈, 인디펜던스 데이, 맨 인 블랙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연이어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윌 스미스의 자기 확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거야. 나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가 될 거야. 나는 내 아이들도 성공하도록 도울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알리와 7파운드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2번 올랐고 헐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어며 나는 아들 제이든과 딸 윌로우도 성공한 연예인이 되었어요. 과학적으로 왜 자기 확언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바꿉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할수록 그와 관련된 연결점이 강화되어 또한 자기 확언은 우리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뇌의 필터 역할을 해요. 성공에 대한 확언을 반복하면 뇌가 성공과 관련된 기회들을 더 민감하게 포착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실제로 더 나은 성과를 내게 되거든요. 윌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무의식은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건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야 무의식이 그것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번째 주인공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하비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어요. 1990년대 초 스티브 하비는 말 그대로 노숙자였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느라 모든 돈을 써버린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낡은 포드 자동차가 그의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루 이틀 달러를 내고 샤워를 했고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면도를 했어요. 옷은 세탁소에서 빨았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허다했죠. 그때 스티브는 35살이었어요. 또래들은 모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그는 차 안에서 잠을 자며 작은 코미디 클럽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코미디언으로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관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고 클럽 사장들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핑계만 댔어요. 그런 어느 날 스티브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잡지를 주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사진, 멋진 집들, 고급 자동차,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실려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사진들을 보고 더 절망했을 텐데 스티브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서 낡은 골판지를 꺼내더니 그 잡지에서 사진들을 오려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스튜디오 사진,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진행자 사진, 박수치는 관객들 사진, 고급 양복 사진, 멋진 집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들을 오려서 골판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판지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스티브 하비의 꿈.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숙자가 무슨 텔레비전 진행자 꿈이냐고 현실을 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스티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비전 보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미래야. 나는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진행자가 될 거야. 멋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차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비전 보드를 보며 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스티브의 코미디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점점 희망적이고 유쾌한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관객들의 반응도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프로그램에 보조 진행자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었지만 스티브에게는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도 그는 비전 보드를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사진들을 추가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사진, 스튜디오 관객석 사진,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들 사진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매일 그 사진들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내가 카메라 앞에 서서 진행하는 모습, 관객들이 박수치며 웃는 모습, 유명한 게스트들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몇 년 후 진짜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스티브 하비 모닝쇼라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패밀리 피즈라는 퀴즈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쇼 중 하나가 되었고 스티브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스 유니버스 진행자까지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또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스티브 하비는 지금도 자신의 사무실에 그때 만들었던 낡은 비전보드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들의 사진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왜 비전보드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시각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6만 배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글로 된 목표보다 이미지로 된 목표가 뇌에 더 강하게 각인돼요. 또한 비전보드를 매일 보는 것은 일종의 시각화 훈련이 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죠. 망상 활성계도 활성화됩니다.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계속 보면 뇌가 그와 관련된 정보와 기회들을 더 민감하게 포착하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목표 지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꿈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뀌면 그것을 위한 행동 계획도 더 명확해지는 거죠. 스티브 하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매일 보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것들의 사진을 모아서 비전보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보세요. 한 달만 해보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주인공은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끌어당김 법칙의 완벽한 사례예요. 1947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탈에서 태어난 아놀드는 정말 평범한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경찰서장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어요. 그 마을에서 헐리우드 스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구나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시골 소년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그야말로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5살의 아놀드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그리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갈 거야. 보디빌딩 챔피언이 될 거야. 헐리우드 스타가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정치인도 될 거야.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오스트리아 시골 소년이 무슨 헐리우드냐고, 꿈 좀 그만 꾸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아놀드는 단순히 꿈만 꾼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 특별한 훈련을 했습니다. 몸을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는 시각화 훈련도 함께 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울을 보며 시각화하는 것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상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놀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했습니다. 무대 위에 밝은 조명, 관중들의 함성, 심사위원들의 표정, 트로피의 무게감, 그 순간의 기쁨과 성취감까지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꼈어요. 심지어 승리 인터뷰에서 할 말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각 근육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하며 운동했어요. 이두근을 키울 때는 산처럼 우뚝 솟은 이두근을 상상했고, 가슴 운동을 할 때는 갑옷처럼 단단한 가슴 근육을 그렸죠.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영화 세트장에서 연기하는 모습,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 팬들과 사인회를 하는 모습,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려봤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정치인이 된 자신의 모습까지 상상했다는 점이에요.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모습, 사람들이 박수치는 모습,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이런 시각화를 매일 반복하면서 아놀드의 무의식은 점점 그 미래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 영화를 수백 번 봤고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보디빌딩 잡지를 구해서 미국의 최고 선수들을 연구했고 그들의 훈련법을 따라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돈도 거의 없고 영어도 서툴렀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디빌딩에서 성공했어요. 미스터 올림피아를 7번이나 수상했죠. 그것도 자신이 시각화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화계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억센 액센트 때문에 많은 거절을 당했죠. 하지만 아놀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자신이 영화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모습을 시각화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코난 더 바바리안으로 헐리우드에 데뷔했고 터미네이터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토털 리콜, 트루 라이즈, 프레데터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연이어 주연으로 출연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기자로서 절정에 있을 때 아놀드는 정치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아놀드는 10대 때부터 이미 그 모습을 시각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왜 시각화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상상할 때와 실제로 그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시각화하면 뇌가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시각화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구체적인 목표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망상 활성계도 활성화됩니다. 원하는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가 그와 관련된 정보와 기회들을 더 민감하게 포착하게 돼요. 아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 현실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10분간만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상하세요.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그때의 감정도 느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명의 놀라운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들에게는 놀랍도록 일치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 원리들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구체적으로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날짜, 세밀한 장면까지 그려냈어요. 짐 캐리는 1,000만 달러와 추수감사절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아놀드는 미스터 올림피아, 헐리우드 스타, 정치인이라는 명확한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 감정을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어요. 오프라는 감사의 감정을, 윌 스미스는 확신의 감정을, 스티브 하비는 기대감을, 아놀드는 성취감을 함께 느꼈습니다. 감정이 없는 생각은 힘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매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상상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 행동을 동반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했어요. 짐 캐리는 수표를 쓰고 헐리우드 힐스에 올라갔고, 오프라는 감사일기를 썼고, 스티브 하비는 비전 보드를 만들었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비웃고 말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였거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뇌과학적 근거입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매초 1100만 비트의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의식으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빨간색 자동차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오죠. 원래부터 그 자동차들이 있었지만 관심이 생기니까 망상활성계가 그 정보를 더 민감하게 포착하는 거예요. 끌어당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의식에 입력하면 뇌가 그것과 관련된 기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신경가소성의 원리도 작용합니다. 반복적인 사고와 상상은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바꿔요.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와 관련된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행동과 선택도 달라지게 되죠.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가져요. 같은 주파수끼리는 공명하는 법칙에 따라 긍정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진동은 그와 비슷한 진동의 경험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심리학의 자기실현 예언 이론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이 그 상황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하는데 성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성공을 위한 행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프라이밍 효과도 작용합니다. 특정한 자극에 노출되면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인데 성공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공 지향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요. 이 모든 과학적 원리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앞에서 소개한 5명의 성공자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하지만 그냥 쓰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써보세요. 나는 2025년 12월 30일까지 월급이 100만 원 올라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나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표현하세요. 두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가 안부를 물어봤다. 날씨가 좋았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죠. 세 번째, 시각화를 해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10분간만 눈을 감고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가능한 한 생생하게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승진해서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있는 모습, 그때 입고 있을 옷,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동료들의 축하 인사, 그 순간의 뿌듯한 기분까지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연인과 행복하게 데이트하는 모습,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 손을 잡을 때의 설렘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겐 좋은 일만 일어난다.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다. 이런 확언들을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비전 보드를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것들의 사진을 모아서 벽에 붙이거나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세요. 꿈꾸는 직업, 가고 싶은 여행지, 갖고 싶은 물건, 되고 싶은 모습의 사진들을 모아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여섯 번째,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꿈을 이루기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직업을 원한다면 관련 책 한 권을 읽어보세요. 건강해지고 싶다면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일곱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안 될 거야, 어려워, 불가능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긍정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를 받게 돼요. 반대로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아홉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잡아보세요. 끌어당김 법칙이 작동해서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용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잡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끌어당김 법칙은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서너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1년 정도 지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9가지 방법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서너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끌어당김 법칙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잘못 실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절망적인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끌어당길 수 없다는 점이에요. 간절함과 절망감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거든요. 간절함은 이미 이룰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에너지지만 절망감은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우주는 여러분의 감정 상태와 같은 것들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미 가진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해요.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목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끌어당긴 법칙은 사랑과 조화의 법칙이거든요. 누군가의 실패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는 목적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목표여야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세 번째는 과정을 우주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에요. 목표는 명확히 하되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정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지만 우주의 가능성은 무한하거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타이밍을 재촉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거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꿈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주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완벽한 타이밍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5번째는 행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끌어당김 법칙이 게으름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과 상상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행동은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이에요. 둘 다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생기죠. 중요한 건 그런 감정에 들 때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다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짐 캐리도 처음에는 가난한 무명 코미디언이었고, 오프라도 학대당하는 불쌍한 소녀였으며, 윌 스미스도 그냥 꿈 많은 흑인 청소년이었어요. 스티브 하비는 노숙자였고, 아놀드는 시골 농가의 아들이었죠. 이들과 여러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믿었고 매일매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반복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특별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도 모두 배우셨잖아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실천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 꿈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 5명도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서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해하세요. 감사 일기도 써보시고, 긍정적인 확언도 해보시고, 비전 보드도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꿈을 위한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시작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최소한 한 달은 지속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다. 이런 짧은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확언을 하면 우주가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끌어당김 법칙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고급 테크닉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감정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 무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기법, 우주와의 동조화 방법 등 정말 강력한 비밀들을 공개할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영상도 꼭 만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세요.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행복하고 희망찬 하루 되세요. 그리고 꿈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